186.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 표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확률 분포표에서는 요 확률의 합이 항상 1인 거예요. 그지? 확률의 합이 1이더라. 그럼 자, 11으로 다 통분해봐. 요 3이 되고, 2가 되고, 요게 6이 되고, 그 다음 A하고 더하면 요게 1이 돼야 돼. 그럼 요게 5니까 12분의 11이니까 A는 12분의 1이네. 그지? A는 12분의 1이다. 그래서 A 값 구했고, 그 다음에 변수 x가 0보다 클 확률이다 이 말이잖아. 이게 변수 x가 0보다 클 확률, 0보다 클 확률은 요 확률하고 요 확률이지. 그럼 12분의 1하고 2분의 1을 대주면 돼. 그럼 12분의 6이니까 12분의 7이 된다. 변수 x가 0보다 클 확률, 변수 x가 1 또는 2가 될 확률.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변수 x가 스몰 x1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 그럼 x가 1 넣으면 돼. 변수 x가 2가 될 확률, x가 2를 넣으면 돼. 그러면 결국 변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변수 각각을 요 x에 집어넣는 거야. 그지? 그럼 x가 1일 때의 확률 10분의 1, x가 2일 때의 확률 10분의 2, x가 3일 때의 확률 10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4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지. 그지? 요게 확률의 합이에요. 그래서 그 확률이 10분의 x야. 자, 이제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지. 평균. 자, 평균은 뭐야? 시그마 xi pi 이렇게 쓰네. 시그마 xi pi. 변수 x는 시그마 xi pi. 변수와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한다 이 말이지. 시그마 xi pi. 그럼 i가 얼마인데? 지금 같으면 1에서부터 4까지지. x1, x2, x3, x4까지 가니까. 자, i가 1에서부터 4까지. xi가 뭐냐면 변수 x에 그 x에 대응되는 확률이 10분의 x인 거예요. 10분의 x. 자, 하나하나씩 풀어서 볼까? 변수 x가 1이 되면 확률이 10분의 1, 변수 x가 2가 되면 확률이 10분의 2 이 말이지 지금. 3이 되면 10분의 3, 4가 되면 10분의 4. 변수와 그 확률을 곱해주면 그게야. 요거를 위에 거를 풀면 요렇게 돼. 시그마 안 배운 사람은 요런 뜻으로 보면 돼. 그럼 이거는 10분의 1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4까지 요 x를 해야 되네. i가 아니고 x를 해야 되겠지. 여기서는 i고 그지? x가 1에서부터 4까지. x가 1일 때가 요거. x가 2일 때 요거 요 말이. 그럼 그거에 x의 제곱 되니까 10분의 1에다가 자, 시그마 x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모르겠거든.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도 되고. 요게 이제 평균이야, 평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하죠, 분산.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했다, 그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 자, 그럼 제곱의 평균 구하자. 제곱의 평균.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역시 합을 구하는 거예요. 합을. 이제는 변수를 제곱을 해서 확률하고 곱하는 거예요. 자, 변수를 제곱을 해서 확률하고 곱하는데 확률이 10분의 x잖아. 10분의 x. 그럼 요거는 10분의 1 시그마 x 3승이지.
요거는 10분의 1 시그마 x의 3승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그 x가 1부터 4까지니까 10분의 1에 자, x 3승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시그마 k 3승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여기서 평균의 제곱. 요거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요 자리에 오고, 요 평균이 요 안에 들어서 제곱을 해줍니다. 자, 그거를 요렇게 한 번 더 정리할게.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변수 x는 1, 2, 3, 4야. 그래서 변수 x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수 x가. 자, 그럴 때 변수 x가 될 확률이 10분의 x니까 x가 1일 때는 10분의 1, 2일 때는 10분의 2, 3일 때는 10분의 3, 4일 때는 10분의 4다 이 말이잖아. 해서 이 합이 1이 된다. 이게 이제 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될 때 확률 분포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x 보여보자. x는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해서. 그럼 10분의 1은 다 공통이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다. 이렇게. 됐지? 요게 평균이야,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줘야 되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줘야 돼. 자, 제곱의 평균은 요 변수를 제곱을 해서 요 확률하고 곱하는 거예요. 요 변수를 제곱을 해서 확률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10분의 1이 그대로 있으면 이제 1제곱 곱하기 1, 2제곱 곱하기 이렇지. 자, 그래서 그게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4세제곱. 이렇게.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는 분산은 제곱의 평균, 여기에서 평균을 구해서 평균을 제곱한 요 값을 빼주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A, 요거를 계산하면 B라고 하면, 자, 답은 B 빼기 A 제곱, 요렇게 계산해 줍니다. 이제 표준 편차 구하라 했다, 그지?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해놓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표준 편차가 돼. 인지됐나? 자, 중단원 문제는 다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다 모르면 안 돼. 중단원 문제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요. x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x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와 있을 때 y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랬어. 먼저 y의 평균. 자, y라는 것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7 요거의 평균.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 자, 요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요놈의 표준 편차. 이거를 x의 평균, x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말이지, 그제? 자, 요거는 요 내용 정리하고 있어야 되지. ax 더하기 b 요놈에 대한 평균, ax 더하기 b 요놈에 대한 분산, ax 더하기 b 요놈에 대한 표준 편차를 x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분산과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구할 때 ax 더하기 b면 a를 곱하면 이것도 a를 곱하고 같이 b를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요때는 a 제곱을 x의 분산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a 제곱을 x의 분산에다 곱해주면 되고, 자, 표준 편차일 때는 a의 절대값을 x의 표준 편차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시험 무조건 나와. 자, 그래서 요거를 답을 마이너스 4를 곱하고 7을 더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4를 곱하고 7을 더해주면 돼. 자, 요거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인 4만 더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인 4를 더 곱하라. 그게 이제 188번. 자, 189.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다. 이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라. 평균이 50회 했을 적에
한번 일어날 확률 P가 5분의 2다. 자, B는 항상 어떻게 쓴다고? NP 이렇게 쓰는 거예요. NP. 자, X가 이런 분포를 따를 때 이런 변수는 평균을 구하면 아까와 같이 시그마 XIP야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NP 해주면 이게 평균이라 했지. 그냥 NP만 해주면 돼. 자,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 하면 NPQ를 해주면 돼.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요게 표준 편차가 된다. 요게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 이제 맞지? 그러면 이제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때문에 X의 평균은 NP20 이렇게 돼. 그 다음 X의 분산을 구하라면 NPQ니까 NP는 벌써 이거 계산해놨지. NP는 자 Q는 P가 5분의 2니까 Q는 5분의 3이 되겠네. 그럼 약분하면 4, 3, 12가 된다. 그럼 만약에 표준 편차까지 구하라 했다면 루트 12, 즉 2루트 3이다. 그 다음 190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네. 정규 분포를 따르네. 100에 20의 제곱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13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13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정규 분포 표를 줘야 된다. 그지? 자, 표를 주는데 그 표가 지금 책에는 다 빠져가 있어. 이게 표 보고 그냥 하라 이 말이야. 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필요한 그 정규 분포 값을 문제에서 표로 준다 했다. 그지? X가 130 이상이네. 130 이상. 그럼 요거는 표준화식이 줘야 되지. 자, 윤지 표준화식이는 식 불러봐. Z는 어? 뭐라고? 안 들린다. X 빼기 M 나누기 표준 편차. 이 식 이제 맞는다. 자, 이때 이것도 잘 기억해. 평균이지. 이 평균이 무슨 누구 평균인데 이 평균이 요 X의 평균이란 말이야. X의 평균. 내가 지금 사용하는 그 변수 X에 대한 평균. 요 표준 편차도 X의 표준 편차야.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뒤에 나중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추정하고 할 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표본 계산할 때는. 자,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지? 표준화 시킨다. 자, 130에서 평균 100을 빼는 거예요. 요게 요 말이잖아. 평균, 분산, 요런 뜻이니까. 그지? 요 정규 분포를 요렇게 쓴다라는 말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평균 100을 빼주고 표준 편차 20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Z가 자, 빼면 30 나누기 2. 그럼 1.5지, 1.5. Z가 1.5 이상이다 이 말이야. Z가 1.5 이상. 그치? 자, 1.5 이상이면 어디를 구하라는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항상 0부터 이 말이야. 0부터. 그럼 여기 1.5까지 요 넓이 구하시오 이 말이죠. 요 넓이. 1.5보다 클 때니까. 자, 그거는 어디서 구해야 돼? 0.5에서 빼기를 Z가 0부터 1.5까지 요 확률을 빼주는 거야. 요 빨간 부분을 0.5에서 빼면 되겠네. 그러면 요 파란색 색칠된 거야. 그럼 이제 1.5일 때 요 확률 값만 계산하면 되네. 그지? 자, 그거는 이제 표에 나중에 문제에 보면 이렇게 줘. 여기 1.5하고 여기만 0.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요 값을 그대로 쓰면 돼요. 표에 준다고 했다. 지금은 표가 없지만. 자, 그게 190번. 그 다음 191.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확률 밀도 함수야. 0부터 3까지가 정의되어 있지. 그럼 제일 먼저 확률 밀도 함수는 요 넓이를 다 구하면 얼마라고? 그게 1이라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의 합이라고 했지. 이 확률의 합이 1이다 이 말이야. 확률의 합이 1이다. 그럼 거기서부터 자, 삼각형 넓이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k라고 하면 돼. 요 값이 1이 돼야 돼. 자, 그래서 k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k 구했다. 자, k 여기 3분의 2야. 그럼 요 직선 지금 1부터 2네. 1부터 2. 1부터 2니까 요 넓이 구하란 말이야. 요 넓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사다리 꼴이니까 k가 3분의 2지. k가. 자, 3분의 2가 되면 요 사다리 꼴 봐. 요렇게. 요거 넓이 구하는 거야, 지금. 요 길이는 1이네. 요 1을 높이로 보면 되겠지. 그럼 아랫변은 여기 3분의 2니까 바로 3분의 2라고 쓰면 되네.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요 길이.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 직선식만 알면 되잖아, 그지? 요 직선식만 알면 2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 바로 요 길이에 해당하죠. 요 직선식이 필요해, 직선식. 자, 이 직선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보면 되겠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보면 돼. 그럼 요 점은 1,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요 점은 3,0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직선식 구하자.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면 2분의 0에서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3,0을 지나는 직선 y-y1은 기울기 x-x1 해서 정리했더니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게 요 직선식이야, 요 직선식. 자, 거기서 x가 2일 때가 바로 요 길이잖아, x. 자, x에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해서 요 길이가 3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도 돼. 아, 막 직선식 이런 거 구하는 게 막 헷갈려요. 헷갈려도 직선식은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직선식을 안 구하고 하는 방법 보자. 요게 지금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고, 요게 3분의 2고, 요게 우리가 구하는 길이잖아. 그지? 또 뭘 쓸 수 있노? 비례식 써도 되네. x일 때 요 길이가 1이지. x일 때 1이야. 그럼 3분의 2가 될 때는 2가 되네. 길이니까. 요 때는 2가 되네. 그래서 여기서 2x는 3분의 2. 자, 그래서 x는 3분의 2다. 요렇게 풀어도 돼. 하여튼 요 길이만 구하면 돼. 길이만. 뭐 비례식을 쓰든 직선식을 구해서 함수값을 쓰든. 그럼 이제 넓이는 넓이 구한다. 아랫변 윗변을 더해서 나누기. 그럼 아랫변 윗변을 더하면 1이지 1. 나누기 하면 2분의 1 곱하기 요게 높이네. 높이 1 해서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 그게 이제 요 확률이다. 자, 192.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돼, 그지?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단에 나오는 확률이 돼 있어야 돼, 항상. 그 확률을 하려면 또 뭐 해야 돼? 그 앞에 나오는 순열 조합이다. 그래서 계속 전체 다 치는 거야, 사실은. 순열 조합 못 하는데요? 그럼 확률 못 구하는 거지, 뭐. 확률 못 구하면 확률 분포잖아, 확률 분포. 확률 분포를 못 구하는 거야, 분포를. 그럼 결국 여기 봐봐. 내용은 쉬운데도 시험을 못 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확률 자체 구하는 게 너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률 자체가. 5장에서 3장을 꺼낼 때,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 중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 하자. 카드에 적힌 수. 자, 그럼 숫자 3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있는 요 수를 x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수. 두 번째 있는 수를 x라고 하자. 그럼 두 번째 수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될 수 있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는 안 된다. 그지? 1과 5는 안 되겠네. 그 두 번째가 수가 될 수 있는 수는 요 2가 두 번째 수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생겨. 오른쪽에 있는 수를 3, 4, 5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잖아. 1을 하나 뽑고 2를 뽑고 3, 4, 5 중에서 하나를 뽑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3가지가 생기겠지. 그러나 두 번째로 큰 수가 2가 되는 경우. 두 번째로 큰 수가 3이 되는 경우. 자, 두 번째로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 했다. 그지? 그럼 두 번째로 큰 수가 2가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어. 확률 분포 표구한다 지금. 두 번째로 큰 수가 2가 되는 3가지인데 전체 경우는 몇 가지냐면 전체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중에잖아. 그래서 이게 10가지가 있네. 10가지. 5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 중에 두 번째로 큰 수가 2가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률은 10분의 3이 될 거야. 이제 두 번째로 큰 수가 이제 3이 될 거야. 3이 된다라는 말은 1, 2 중에서 하나를 뽑고 2, 4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잖아. 3을 뽑고 1, 2 중에서 한 개랑 4, 5 중에서 한 개를 뽑은 두 번째로 큰 수가 3이 되네. 그럼 그런 경우는 4가지지.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가 3이 되는 경우는 10가지 중에 4가지가 있다. 그럼 두 번째로 큰 수가 4가 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 했던 2가 되는 경우랑 같겠지. 자, 그래서 4가 되는 경우는 이게 10분의 4. 요런 확률도 봐. 이렇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확률이 나타나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이 합계를 계산해 봤더니 1이 나오네. 그지? 그럼 1이 나온다는 말은 확률이 바로 다 계산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면 돼. 자, 이것만 만들면 그냥 그다음부터 이제 계산하라는 거야. 자, 계산하자. 먼저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했지. 평균과 분산. 그래서 먼저 확률 분포표를 딱 만들어 두고 자, 이제 평균을 구하자. 자, 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더 있는 게 평균이라 했지. 시그마 xi pi. x1 p1 더하기 x2 p2 이렇게 시그마 xi pi. 그럼 요거를 곱하면 분모는 다 10이니까 10으로 고정하자. 그럼 이제 분자끼리 2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3 그럼 요게 6 요게 6 더하기 3, 4, 12 더하기 12 24, 30이니까 요거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큰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와? 3이 두 번째로 큰 수가 나온다. 평균적으로. 자,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자,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이거 곱하는 거야. 그지?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하면 역시 10분의 1을 묶어놓고 제곱하면 4, 3, 12. 자, 제곱하면 9, 4, 36. 자, 제곱하면 16 곱하기 3, 48. 자, 그럼 요게 50, 60, 96. 그럼 9.6이네. 그지? 9에가 96이네. 50, 60, 96이니까 9.6. 자, 이제 우리가 찾는 분산은 9.6에서 평균의 제곱 9를 빼면 0.6이 된다. 9.6에서 평균을 빼서 0.6. (193)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게 3이라고 해서 이게 저게 3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
2의 x 마이너스 1을 했더니 그게 3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4가 되니까 2x는 2가 되는 거지. 실제로 요거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a제곱 vx니까 4vx. 자, 이놈이 4라는 말이야. 자, 요 식으로부터 vx는 1이 된다. 요 사실을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이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했지.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했어. 자, 제곱의 평균은 제곱의 평균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분산 구하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분산식 다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뺏는 거하고 같다. 그지? 뭐 그대로 대입해봐. 분산은 1. 자, 내가 구하는 게 제곱의 평균. 그 다음 평균이 2니까 제곱을 하면 4가 되네. 자, 그래서 내가 찾는 제곱의 평균은 5가 된다. 그다음 194.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이거를 따르고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이거를 따르고 변수 x가 0일 확률이 32분의 1일 때 분산을 구하셔야 된다. 자, 요거 중요하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라 O, P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데?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 할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다 이 말이지. 이 확률 P를 의미하는 거는. 근데 그 시행 횟수가 몇 번 한 거야? 5번 한 거야. 한 번 할 때 확률이 P가 되는 시행을 5번을 시행한 거야. 그럼 이때 변수는 뭐가 변수인데? 5번 중에 나오는 횟수. 뭐 0회도 될 수 있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그게 확률 변수 X예요. 이해됐지? 그럼 X가 0일 확률, 이건 무슨 말인데? 내가 5번을 시행해서 한 번 할 때마다 나올 확률이 P라는 거야. 이 P가, 그지? 근데 변수 X가 0회부터 5회까지 나올 수 있는데 빵회 나올 확률이란 말이야. 빵회 나올 확률. 빵회 나올 확률이란 말은 계속 뭐가 나왔다는 거야? P가 나온 것이 아니고 Q만 계속 나왔다는 거야. 몇 번을? 5번을 다. 이해되나? 요 말이 그 말이야, 그지? 그럼 Q를 5승을 했더니 그게 32분의 1이었다 이 말이죠. P는 한 번도 안 나왔어. P가 빵번 나왔어. 5번 중에 P가 빵번 나왔어. 그럼 P는 0번이 곱해지고 Q가 이 말이지 지금, 그지? 이 Q 5승 하는 게. Q만 연속으로 계속 5번이 나와. 자, 그래서 요 Q가 2의 5승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 말은 P도 2분의 1이다. 요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이제 P 구했네. 아, 그러면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요렇게 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요렇게 돼. 자, 이때 여기에 대한 분산을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N, P, Q 해서 4분의 5가 됐다. 자, 195.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제곱이야. 자, Y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8이고 분산이 4제곱이야. 이때 X가 12 이하일 확률이랑 Y가 K 이상일 이 확률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런데 이 X하고 Y는 서로 다른 변수지. X는 수학이고 Y는 영어야, 영어. 서로 다른 과목 점수야, 그지? 이러지.
수학이 뭐 12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영어가 뭐 어떤 점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이런 말이잖아. 서로 다른 변수야. 그럼 이대로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단 말이야. 이때는 표준화식이 주라네. 표준화. 항상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할 때는 표준화식이네. 그러니까 표준화는 어떻게 식이야? 그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변수를 나누어서 표준화식이죠. 그래서 표준화식인다. 먼저 요거를 표준화식이면 Z가 작거나 같다. 이제 X니까 위에 거를 봐야 되지. X니까 12에서 평균을 빼면 2. 2에서 4를 나누니까 2분의 즉 0.5다. 이 말이야. 0. 그 다음에 이제 Z는 이제 Y지 Y. 자, Y니까 밑에 거 봐야 돼. 밑에 거. Z가 K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예요. 요거 두 개가 확률이 같더라고요. 요거 두 개가. 자, 이제는 변수가 Z로 통일이 됐지. Z로 통일이 되면 이제 이 말이잖아. Z는 평균이 0이 되는 요런 상태잖아. 요런 상태. 자, 하나의 변수는 0.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요게 0.5가 여기 있네. 0.5. 그럼 작거나 같으니까 이 넓이를 나타내잖아. 이 넓이. 그럼 다른 하나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그거는 어디 와야 되겠노? 여기 와야 되잖아. 여기. 즉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 두 개는 같겠지. 그지? 그래서 작거나 같은 확률과 크거나 같은 이 확률이 같다라는 말은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고? 0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돼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0.5니까 이쪽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0.5다. 수인이 표준 관리. 다시 해봐. 관리해봐. 알아들은 거가 못 알아들은 거야? 알아들은 거가. 알아들으면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식에서 K-28이, 자, 요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이항하면 K는 26이 된다. 체이 알겠나? 모르겠나? 자, 다시. 이거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지? 이거 만드는 것까지는. 그럼 봐. 정규분포에서는 봐.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요게 0이잖아, 0.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그럼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같겠노? 넓이가. 그렇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와 같을까, 이거? 작거나 같다, 요 확률과 크거나 같다, 요 확률이 같으려면 이 Y축에 대해서 요 값과 요 값은 서로 대칭이 돼 있어야 돼요, 대칭. 그래서 하나가 1이다. 그럼 다른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게 꼭 요렇게 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겹쳐도 마찬가지야. 0.5보다 이 왼쪽 다 하고, 같으려면 이쪽은 마이너스 0.5보다 오른쪽이 다 같을까, 이거. 딱 대칭이 돼 있어야 돼, 대칭. 두 개가. 그래서 0.5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0.5보다 크다 해야 되는 거예요. 0.5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0.5보다 크다. 됐지?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은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은 평균이 150분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자, 뭐가 확률 변수인데?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을 확률 변수를 할 거야. 요거를 확률 변수 X라면 요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 자,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15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 회사 직원들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이 2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랬어. 자,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에 대해서 X가
2시간이니까 120분을 해야 되겠지. 단위를 분으로 맞춰야 되네. 12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2시간 이상일 확률. 이 말은 12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 말. 그러면 여기는 표준어만 식으면 끝이라 했잖아요. 요 Z가 자 120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에서 15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요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볼 때 마이너스 1이 왼쪽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확률은 0.5 더하기 요 반이 요만큼 0.5니까 그죠? 0.5 더하기 무슨 확률을 구해야 돼? 0에서 Z가 2까지일 요 확률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2까지의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2.0 돼 있으면 여기 0.땡땡땡땡 이렇게 준다 했다 그제? 요 값을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다음 197. 확률 변수 x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항분포를 따라. 자, 한 번 시행할 때 확률이 6분의 1이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뭐 3이 나올 확률 이 말이다. 그제? 주사위 한 번을 던질 적에 3을 나올 확률이 6분이잖아. 항상 6분이에요. 그게 고정이 돼야 돼. 자, 그런 시행을 몇 번 했어? n번 시행한 거야. n번. 그럼 n번 시행하면 3의 률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n번까지 나올 수 있다. 그제? 그래서 항상 이항분포는 그 확률 변수가 0부터 n까지의 0 이상의 음이 아닌 정수. 0부터 n까지가 확률 변수가 되면 그게 바로 이항분포라는 거예요. 항상 이항분포는 변수가 횟수라고 했대. 횟수. n번 시행했을 적에 나오는 횟수. 그 횟수가 확률 변수예요. 그럼 평균이 30이라고 했네. 30.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데? np라 했다. np. 평균은 np야. 자, np니까 n 곱하기 6분의 1을 했더니 그게 30이었어. 그래서 요 n 값은 3, 6, 18. 180회를 시행해. 180회. 이때 요 확률을 구하랬다. 그지? 요 확률. 이제 n 값이 구해졌으니까 이제 확률 무슨 확률 구해? 12분의 180. 12분의 180 x가 그다음 6분의 180. 자, 12는 6이 12, 6, 3, 18이니까 15네. 그지? 그럼 15 이상 6, 3, 18이니까 30배 2. 자, 내가 몇 번 던진대? 주사위를 180번 던졌어. 그럼 확률이 6분이는 거 예를 들면 뭐 3이 나올 경우다. 그제? 그런 3의 눈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5번에서 30번 사이에 나올 확률을 찾아라. 15번에서 30번 사이에 나올 확률. 그럼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면 여기서 평균이 이제 여기 180인 거 구해졌지. 평균이 30이고 평균이 미리 구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분산이 얼마냐면 NPQ, Q는 6분 5지. 그러니까 여기 5제곱이 되네. 자, 그래서 이 변수 X는 또다시 정규분포까지 따른다 했지. 평균이 30, 분산이 5제곱. 그래서 요거가 문제 푸는 거야. 요걸로 가지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시험 나올 확률 100%. 자, 그거를 197번까지 쉽게 낼 수도 있고, 요 정도면 쉬운 거야. 197번까지 쉽게 낼 수도 있고, 이걸 조금 어렵게 만들어내는 그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나와. 이제 이 확률 구하라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 자, x가 이항분포를 일단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더라, 이거야. 그럼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다 요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n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야. n번의 독립시행. 그럼 n번을 할 거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이 6분의 1인 사건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뭐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예를 들면 6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주사위를 던질 적에 3의 눈 n번을 던지는 거야. n번. 우리 결과적으로 이제 180번 던질 거지. 180번을 던지니까 3의. 그럼 던질 때마다 180번 던진다. 계속 던질 때마다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3의 눈이 제일 적게는 몇 번? 0번 나올 수도 있다.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 180번 180번을 던졌는데 완전히 이상해가지고 180번이 연속으로 3의 둘이 다 나올 수도 있지. 이론상으로. 실제는 이제 그럴 수 없지만, 그지? 다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180이 되는 거야. 0에서부터 180. 지금 같으면 0에서부터 n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 말이야. 그지? 평균은 NP, 분산은 NPQ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평균을 줬어. n을 안 준 대신에. 그래서 NP가 평균이잖아. NP. 요거 두 개 곱했는 게 평균이란 말이야. 그게 30이다 해서부터 n이 180이다. 아, 이제 이항분포를 알았지. 이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80번을 던졌을 적에 한 번 할 때 이 확률이 6분의 1인 사건이 180회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평균 30회가 일어날 거고 분산은 NPQ에서 5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 x는 정규분포도 따른다 했지. 시행횟수가 많으면 그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그런 관계가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요거를 구하셔 이 말이죠. 이제 요게 문제야. 요런 분포를 따르는 변수가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만 시키면 끝이네. P. 자, 15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5를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 자, 30에서 평균을 빼면 0이 0.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의 확률이니까 0에서 3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규분포표에 3.0 돼 있는 요 값을 쓰면 그게 답이 됩니다. (197) 중요. (198) x가 0부터 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자,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안 쓰고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쓴다. 그지?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자, 0부터 2까지인 모든 x에 대하여. 0부터 2까지인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더라. 이 확률 밀도 함수는 0부터 4까지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런데 0부터 2까지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 0부터 2인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더라. 0부터 2인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 말 뜻. 이거를 잘 기억해.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데서도 이게 나오면 알아봐야 돼. x 이꼴 2에 대한 대칭이다.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생각해봐. 2에서 똑같은 수 x만큼을 뺐을 때랑 더했을 때랑 y 값이 똑같은 거야. 2에서 똑같은 수 x를 뺐을 때의 y 값이랑 더했을 때의 y 값이 똑같다 해봐. 그 말이 x 이꼴 2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다는 말이야. 이런 조건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은 x 이꼴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야. 자, 2에 대해 대칭이다. 여기 2가 딱 있으면 요 2에 대해서 대칭이야. 2. 그럼 여기 1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0이 있고 여기 4가 있네. 0부터 1까지 확률이 6분의 1이지. 자, 0부터 1까지 요만큼의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럼 어디도 6분의 1이겠노? 요만큼의 확률도 역시 6분의 1이 될 거야. 이래나 요만큼의 확률도 6분의 1. 대칭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 딱 대칭이 되니까 그래프가. 그럼 요게 6분의 1, 6분의 1이면 1부터 3까지도 1부터 2하고 2부터 3은 서로 대칭이겠지. 그럼 요게 확률이 반이고 요게 반이니까 요만큼의 확률이 0.5겠네. 그럼 요게 6분의 1이니까 요거는 6분의 2가 되면 되는 거지. 즉, 요 확률은 3분의 2가 1이 되면 된다. 6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확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x 이퀄 2에 대해 대칭이더라 하는 그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자, 짝수가 나오면 플러스 이만큼 움직입니다.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일만큼. 자, 홀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 던진 후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확률 변수 x다. 뭐가 확률 변수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 세 번 던진 후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확률 변수 x래. 세 번을 던져서 그럼 계속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 1이 세 번 연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한 번이 나오면 0이 돼버리겠지. 마이너스 1이 한 번, 플러스 2가 두 번이 나오면 3이 되겠네. 마이너스 2만, 플러스 2만 세 번이 연속으로 나오면 6이 되겠네. 이게 확률 변수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만 연속으로 세 번, 마이너스 1이 한 번, 두 번, 플러스 2가 한 번.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한 번, 플러스 2가 두 번. 자, 2만 세 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나오는 수의 합이 확률 변수 x, 결과가 확률 변수 x가 되네. 그러면 이제 이게 x다, 그제? 이제 확률 찾아야 되네. 변수 x가 스몰 x1 확률. 마이너스 1만 연속이 나온다는 것은 세 번 연속 홀수가 나왔다는 뜻이지. 8분의 1. 8분의 1. 그럼 이것도 세 번 연속 짝수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8분의 1. 마이너스 1이 두 번, 2가 한 번. 이 말이랑 마이너스 1이 한 번, 2가 두 번. 이 확률은 서로 어떻게 했노?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하다 싶으면 요게 8분의 2니까 8분의 6이 남았지. 그럼 8분의 3, 8분의 3.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요거는 대칭되겠네 싶을 때는 그렇게 바로 생각해도 돼. 굳이 복잡한 확률을 계산 안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제 확인해 보자. 주사위를 던져서 마이너스 2는 홀수가 두 번 나오고 짝수가 한 번 나왔지. 그럼 세 번 중에 홀수가 두 번 나와야 돼.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두 번. 나머지 짝수가 한 번. 이게 8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도 8분의 3이 되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제 이 계산 안 해도 되겠지. 평균은 그냥 곱해서 더해주면 되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생각합니다. 자, 200.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 박동수가 60회 이하이면 섬액. 박동수가 60회 이상이면 섬액. 그 다음 100회 이상이면 빈맥.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줬다 그지? 섬액, 요런 거는 빈맥, 요렇게. 어느 대학교의 건강검진에서 학생들의 휴식기 심장 박동수를 평균 80회, 표준 편차가 10회인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자, 심장 박동수를 그러면 확률 변수 x라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 조사 대상 600명 중에 검진 결과가 섬액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12명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서맥이 되거나, 자, 뭘 구하느냐 하면 변수 x가 60 이하일, 이러면 서맥이라 했다, 그제? 1 확률 또는 변수 x가 100 이상일 확률, 요게 빈맥이잖아. 요게 서맥일 확률, 빈맥일 확률. 그럼 우리 구하라는 게 600명 중에서 검진 결과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가 12명 미만이다. 12명 미만이다. 그럼 12명 미만은 무슨 말인데? 12명은 600명 중에 12명이니까 요게 확률이지. 이 확률 미만이다. 12명이 나타내는 확률은 전체가 600명이니까 600분의 12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좀 요거 계산해 놓자. 요거는 6, 2, 12, 100. 그럼 0.0이네, 그제? 요 계산하면. 요게 0.02보다 작을 확률을 찾는 거예요. 이제 표준하자. 자, Z가 60에서 80을 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을 표준 편차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2 또는 Z가 자, 100에서 80을 빼면 플러스 20. 나누기 10 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자, 무슨 확률을 구하라는 거냐면 자,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냐면 서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될 확률부터 먼저 구할 거야. 확률부터. 요게 그렇게 될 확률이지. 서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될 확률이야. 그럼 확률은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게 플러스 2니까 요 넓이가 확률이잖아. 요 넓이가. 요 넓이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그런데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8이잖아. 요 넓이가 0.48이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합치면 0.96이 되겠지. 0.96.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0.04라는 말이잖아. 전체가 1이니까.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클 확률. 요 파란색 색칠 부분. 요 파란색 색칠 부분은 1에서 요 빨간색을 빼면 되잖아. 그제? 근데 하나가 0.48이네. 그 반이. 그럼 두 개가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0.96. 그럼 요 아닌 파란 부분은 0.04가 되겠네. 빈맥 또는 서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될 확률이 0.04야. 자, 학생이 지금 몇 명이 있어? 600명이네. 600명. 600명 중에 한 명부터 다 선택한다. 딱 해보니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빈맥 또는 서맥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걸 600번 하는 거예요. 600번. 무슨 분포? 비맥 또는 서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항분포. 몇 번 시행했는데? 600번 시행했다는 뜻이고 그 확률이 0.04, 즉 100분의 4다 이 말이에요. 그 확률이 100분의 4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항분포를 찾아내야 돼. 이항분포를. 자, 찾아내면 다시 요 x는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정규분포. 자, np 하면 곱하면 6이지 6. 6, 4, 24 np 하면 다시 24에다가 q는 100분의 96이지. 100분의 96. 아, 계산이 되게 어렵네, 이거. 428, 446. 25. 그럼 요게 5분의 24의 제곱이지. 5제곱 24제곱이니까. 그럼 요게 5분의 24의 제곱, 이렇게 돼. 요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뭘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라는 거다. x가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x가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표준하자.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데 표준하면
자, 12에서 평균 24를 빼서 표준 편차 5분의 24를 나눠주면 되지. 12에서 평균 24를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돼. 그럼 위에가 마이너스 12네. 5분의 24.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마이너스 2.5네, 그지? Z로 고치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 Z로 고치면 마이너스 2.5.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요거지. 여기 마이너스 2.5가 있으면 요 확률이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요 확률이 얼마인가를 구하래요. 자, 요거는 0.5에서 2.5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0.5 빼기 2.5까지 확률이 여기 0.49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0.49. 그래서 0.01 이렇게 돼요. 즉, 한 1%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1%. 그렇게 될 확률은 1%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아까 전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에 그런 관계를 묻는 그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했지, 그지? 반드시 나오는데 쉽게 나오면 아까 그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거기 200번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200번 유형 확실하게 정리해둬야 돼. 자꾸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돼. 안 그러면 처음에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어.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 박동수가 60회 이하거나 100회 이상이면 뭐 처맥 또는 빈맥, 이게 안 좋은 맥이란 말이에요. 이제 비정상 맥. 그렇게 비정상일 맥일 확률이 요거잖아. 그럼 그 확률을 구했더니 0.96이야. 그지? 0.96. 0.04야. 비정상일 맥이 잡힐 확률이 0.04야. 한 4% 정도는 이제 비정상 맥이 잡힌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요 이항분포에서 이제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야. 지금 무슨 사건을 보고 있는 거고? 서맥 또는 빈맥일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이 100%, 0.04. 사건에 대한 확률 P가 0.04인 그런 사건이 몇 번 일어난 거야? 600번 시행한 거야. 600번. 요렇게 되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600번 시행했는데 확률이 0.04예요. 그럼 600번은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다시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지. 그래서 이 서맥 또는 빈맥이 일어나는 그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다시 평균 분산이 되는 거야. 평균 분산. 그게 요거예요. NP, NPQ.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그런 서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 그 학생 수가 12명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12명 미만일. 6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2명 이하가 미만이 될 확률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등호 붙고 안 붙고는 지금 식에서는 이제 빼줘야 되지. 식에서는 미만했으니까. 그 등호가 붙든 안 붙든 답은 똑같다, 그지? 왜냐면 넓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경계가 있든 없든 같은 거예요. 표준화하니까 2.5 이하네. 2.5.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요 확률. 0.5에서 2.5까지 요 확률을 빼버리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0.01이 돼.